턱관절 때문에 내가 이만큼 못생겨지고 이만큼 비대칭이 됐어 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턱관절에 대해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고 싶은 리베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턱관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컨텐츠를 준비해보았는데요. 턱관절이란 걸 처음 진단받게 되면 턱관절에 대한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특징들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되고 진실을 깨닫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오해했던 3가지를 들고 왔어요. 3가지 특징들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충분히 오해할 만하고 그 오해들이 멘탈에는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 또한 멘탈이 아주 털렸던 그런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턱관절에 대한 오해들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제가 가장 크게 오해했던 3가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턱관절은 불치병이다, 변형을 가져온다. 이때의 변형은 안면 비대칭, 그리고 신체 비대칭입니다. 마지막으로 턱관절은 우울증을 가져온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해라고 제목을 만든 이유가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턱관절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는 반은 맞지만 반은 조금 나의 오해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오해라고 하는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턱관절은 불치병이다. 치매도 에이즈도 아닌 웬 불치병이지? 라고 허리 디스크는 많은 분들이 겪는 병이라서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지인 중에서도 걸린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누워만 있어야 될 정도로 조금 움직이도 너무 아프고 허리를 크게 꺾거나 앞뒤로 이렇게 하는 동작들은 엄두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까지 누워만 있느냐, 그러한 동작들이 아예 할 수 없느냐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물론 예전보다 조심하고 있겠지만 한창 아플 때는 못했던 동작들을 예전보단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한번 이탈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디스크가 이탈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증상들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턱관절도 같습니다. 턱관절이 발병하면 개구장의 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통증들이 함께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턱관절을 치료한다고 해서 디스크가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 증상들은 충분히 치료로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칭 그리고 신체의 변형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턱관절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가 얼굴 변형 그리고 신체 변형이 생긴다고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진 못하는 부분이겠지만 제 경험과 카페 주위 턱관절 걸리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턱관절 환우분들이 안면 비대칭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처음에는 제 얼굴이 완전 괴물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셀카를 2년 가까이 안 찍었어요. 담을 필요가 없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처럼 예쁜 얼굴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진을 보면 저번보다 얼굴이 더 비대칭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났던 증상들 중에 하나가 예전 사진들에게 엄청 집착을 해요. 오랜만에 만난 분들 리베카야 너 예뻐졌다, 너 살 빠진 것 같아 라고 하면 부정을 하고요. 사람들한테 예전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그때는 내가 진짜 말랐는데 이때 좀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행동인 것 같은데 그때는 턱관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의 얼굴들은 턱관절이 발병할 이전에도 완벽한 대칭이 아니었어요. 살짝씩은 다들 비대칭이에요. 얼굴도 그렇고 골반도 그렇고요. 다리 길이도 그렇고 남이 나를 찍어준 후면 카메라 사진, 후면 카메라 동영상 이런 걸 보면 조금씩은 다 비대칭이에요.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런 걸 조금 저는 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엔 비대칭이 아니었다라고 믿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비대칭이 조금 더 진행은 됐겠죠. 저희 아예 아닌 걸 맞다고 착각을 하진 않잖아요. 조금 진행이 된 건 맞는데 이 갭이 예전에는 아예 완벽한 대칭이라고 생각하니까 턱관절 때문에 이만큼 나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는 조금 원래 비대칭이었고 요만큼 나빠졌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다 턱관절 때문에 내가 이만큼 못생겨지고 이만큼 비대칭이 됐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만큼 나빠졌으니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이거 막 2배로 더 나빠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대칭은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고 교정이 가능하니까 너무 비대칭이니까 내 얼굴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은 턱관절은 우울증을 초래한다 라는 거였는데요. 턱관절 환자분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예전 생각만 하면 이제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병을 보면 초기라곤 하는데 다른 분들 그 증상들 보니까 나도 곧 저렇게 될 것 같고 정말 엄청 우울해져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신다면 우울함은 우울함으로 인정하라. 그렇지만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거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우울증이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좋은 기회들로 인해서 많이 나아졌는데요. 거기에서 느낀 점들과 노하우들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다 알려드릴게요. 저랑 같이 극복을 해봐요, 우리. 오늘은 턱관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컨텐츠로 꾸며보았는데요. 오해 조금 푸셨나요? 어느 정도는 맞다, 어느 정도는 틀리다 라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과 노하우들을 샅샅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얘기 또 들으셨다고 진짜 내가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믿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하네? 라고 우울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다음번에는 이 우울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울함을 극복하기에 도움되는 것들,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을 다음에도 보고 싶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뵐게요.